때로는 취미로 일을 시작해 직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업이 취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은 어떤 경우일까요? 흔히 보아온 꽃장식과는 다른 느낌의 플라워 데코. 식물이라는 친구랑 저랑 같이 뭔가 호흡을 했고 교감을 했구나라는 것이 나오는 좀 고차원적인 기쁨을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그런 기쁨들을 매일매일 간직을 하고 느끼는 자들을 저는 그것이 진정한 플로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꽂이를 취미를 넘어 직업으로, 또 직업을 넘어 마이스터 영역으로 안내하는 플로리스트 방선. 그가 만들어가는 꽃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나무들이 진한 초록빛을 내뿜는 여름 한가운데 꽃과 함께 작업 준비를 하는 플로리스트 방선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플로리스트란 명칭이 좀 생소한데요? 마이스터 플로리스트랑 일반 플로리스트랑 다른 거죠? 다르죠. 교육 과정도 다르고 뭐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플로리스트 교육은 2년 정도를 배우면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정도. 마이스터들마다 개개인 차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이스터 플로리스트 영역은 자연과 동화되는 삶, 자연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거를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을 여기까지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평생. 그 분야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장인 명장을 마이스터라 부르는데요. 방선 씨는 독일에서 마이스터 플로리스트의 자격을 받고 다양하게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유럽 거리에서 펼친 꽃장식 버스킹처럼 늘 새로운 시도를 즐기곤 하죠. 식물에 관련된 모든 거를 하고 있고 더욱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과의 어떤 동화되어 가는 것들이 표출을 하지 않아도 표출되어지는 영역이 저는 진정한 마이스터 플로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꽃장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콕 찍어서 큰 가상에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을 또다시 작은 점으로 채워나가는 기법을 외형선을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꽃 얼굴들이 이렇게 뭉치지 않게끔 하나 개별적으로 자랄 수 있게끔 꽂아주는 건데 높낮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좀 더 색이 강하니까 이 친구한테 곤충이나 새들이 올 텐데 상대적으로 색이 옅은 친구는 경쟁에서 밀리겠죠. 그랬을 때에는 낮게 자라기도 하고 높게 자라기도 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부분을 찰칵 사진으로 찍겠죠.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옮기는 작업인 거예요. 점에서 시작해 입체적인 하나의 작품이 되기까지 구도와 색, 그리고 자연의 섭리까지 알아야 하는 직업. 플로리스트는 근사한 꽃장식을 넘어 하나의 자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봉만큼 벌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DP라든지 시공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연봉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 1년치 봉급 정도를 벌어 드릴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의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큰 편인데. 더 엄청 버시네요. 그러니까 엄청 벌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제가 이제 마이스터 플로리스트이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경력 20년의 마이스터 플로리스트 방선 씨. 그가 늘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스승인 방식 선생님입니다. 이곳은 개인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 플로리스트 1세대인 방식 선생의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식 선생은 독일에서 인정한 마이스터 플로리스트 자격을 동양인 처음으로 받은 분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플로리스트였는데요.
때문에 독일 관저, 청와대 등 중요한 자리에는 언제나 방식 선생의 꽃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TV를 틀면 항상 나오던 분이 계셨어요. 저희 스승님이자 저희 큰아버지인 방식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저 직업은 뭘까?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꽃 만지고 계시네? 자연 소재 가지고 뭔가를 하고 계시네? 나도 저거 참 좋아하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가서 일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싫은 거 있으면 도와주고.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직업. 하지만 방학 때 일을 도우며 함께 지낸 덕에 플로리스트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모든 식물은 이미 하나 유전자가 형성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보라는 얘기. 좀 싹이 보이셨나요? 그 어렸을 때는? 이에 아들이 훨씬 더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어엿한 마이스터 플로리스트로 성장한 제자 방선 씨에게 대선배이자 스승인 방식 선생님은 언제나 강조하는 게 있답니다. 본인이 조경을 지금 하니까 다행히 자연을 보는 눈이 좀 다른 플로리스트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자연을 처음에는 아주 완전히 모방한다 정도로 많이 자연을 활용한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행관이 우리나라 자연이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 자연이 하나의 예술가 같아. 네. 플로리스트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스승님이 있어 방선 씨는 늘 고맙습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로 예전처럼 수업을 하기는 힘들지만 마이스터 플로리스트에게 교육자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가드닝 수업을 저도 하고 있고 용관 쌤도 가드닝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한 번씩 만나서 주기적으로 미팅을 해요. 오늘 이제 미팅을 하는 날인데 조경 의뢰, 디스플레이 의뢰가 들어와서 그거를 지금 같이 연구를 하면서 수업에 대한 방향성도 논의를 하고. 용관 씨는 방선 씨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학생 교육도 진행하고 맨날 있죠. 만나가지고 우리 그 강의 관련된 거 이야기하다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볼 수 있는 그런 관엽들이나 이런 거 심는 거 말고 조금 더 표현될 수 있는 거로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거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사실 나는 잘은 모르겠다. 좀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좀 표현을 해드리는 중이에요.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요 앞에 거 가지고. 느낌 좋네요. 골짜기만 좀 더 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같이 있으면서 이거 하니까 진짜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 진짜로. 옛날 생각난다. 되게 버벅대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많이 좋아져야죠.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럼요. 늘 유쾌하게 배우고 작업을 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 제자 용관 씨가 자신감 있게 조경 샘플을 완성했는데요. 과연 스승님의 손길이 닿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보세요. 나 어제 마무리 할 건데 이쪽이 골짜기잖아요. 네. 제일 산에 올라가서 제일 음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곳이잖아요. 거기부터 많이 뿌려주고 시작하면 좋아요. 일단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는 어떤 유리 베이스, 그러니까 얘랑 좀 대비가 되는 거를 팔게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여기 이제 연못이 있는 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드라이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주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죠. 제가 전시할 때 한 번씩 쓰는 기법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고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끼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연출을 한번 해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연못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까 요거를 표현하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흥미로움을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한쪽에도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네. 그 골짜기 느낌을 최대한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연출이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봤던 모습 네. 그대로니까. 직접 가서 평범한 식물들이 플로리스트의 손을 거쳐 골짜기가 되고 숲이 되는 놀라운 변신. 이제 아까 좋은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공간감이나 이런 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선생님이 특기기도 해요. 이런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공간감을 표현해주고 뭔가 이렇게 깊이감을 확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좀 잘하셔서 원래 그런 쪽으로 좀 더 받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의 인공적인 요소들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해가는 방선 플로리스트. 이게 가능한 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한 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시고 좀 뭐 독특한 거 혹시 좋아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죠. 제가 추구하는 플로리스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학문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예학이라든지 형태학이라든지 색채학이라든지 그리고 양심론이라고 하는 미술사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스케치 능력, 그 스케치를 통해서 도면으로 구현하는 능력, 그게 1, 2년 동안 배운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미술사만 제 머릿속에 정립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수없이 영국의 박물관, 프랑스의 박물관 수없이 다니고 분석을 하고 또 듣고 제가 읽었던 책만 아마 미술사 책만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100권 이상은 될 텐데, 그리고 매일매일 주마다 예술의 전당에 가서 작가집들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여기를 레드오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로리스트의 길. 하지만 많은 노력과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답니다. 예전에 작업했었던 아울렛 가고 있습니다. 푸드코트라는 공간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장식을 했었어요. 조경 시공. 거기 오늘 보수할 겸 식물들 관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지만 조경의 영역까지 전문적으로 공부한 방선 씨. 그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규모도 넓어졌습니다. 이제 여름에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체온이 올라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온 낮춰주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조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팩을 끼워서 일할 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일할 때 더 더워지니까 여느 때보다 폭염이 길고 깊은 올여름. 야외에서 일이 진행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합니다. 이곳이 방선 씨가 작업한 화단인데요. 직접 꽃을 심어 완성하는 조경 공사는 봄에 주로 진행되고 여름에는 보수를 합니다. 350평에 달하는 공간을 직접 담당했던 방선 씨. 예쁜 꽃과 멋진 조형물이 어우러진 이곳엔 그만의 스타일과 공간의 특수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앉아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 번씩 시선을 이쪽으로 줬을 때 구간별로 다른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게 되는 그 휴식 같은 개념. 산에 올라갔을 때 이런 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연 공간 속에서 현대적이고 인위적인 어떤 애가 퉁 등장을 함으로써 대비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 각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앉아서 봤을 때 디자인 함성은 구멍이 좁게 뚫려 있는데, 저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공간을 바라봤을 때 뒤쪽에서 이제 식물들이 잔잔하게 보이는데, 마치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저 작은 디자인 암석을 통해서 보는 뒷 공간의 세계는 또 신비롭거든요. 지금 저희는 어른이니까 못 볼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저쪽에 앉아서 볼 때 보여요, 그 세계가. 봄꽃과 가을 갈대가 교차해 피면서 계절의 변화를 선사하고 인공 조명으로 밤과 낮의 색다름을 느끼게 하는 전략이 그가 이 안에 숨겨놓은 감성들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 늘 관리의 손길이 필요한 법. 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좀 시들어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좀 의외의 식물들도 있네요. 이건 제가 실제 본 식물이 아닌데 박주갈이에요. 박주갈이 씨앗이 아마 날라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애초에 심어놨던 애들한테는 방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쁘기도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 미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 어우러진 느낌이 플로리스트 감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또 조경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거를 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꽃을 꺾어 멋진 장식을 완성하는 플로리스트. 하지만 이렇게 규모와 영역이 달라지면 육체적인 노동 강도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나저나 박주가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제거를 하는 걸로. 결국 몰래 날아든 박주가리는 깔끔하게 정리되고 화단이 환한 조명으로 물들 때까지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방선 씨가 일하는 곳을 찾았는데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경기도에 제가 주택 쪽에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도면이기도 하고요, 스케치이기도 하고 빠르게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즉석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저는 항상 이제 이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시면 혹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어떠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이렇게 빨리 그려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이기보다는 빨리 공유할 수 있는? 외국에서 일할 때 빠른 드로잉으로 그림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 가방에 늘 스케치북과 색깔 펜들을 가지고 다니게 됐죠. 펜 구비하고 붓펜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저한테는 혼자서 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작업실이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의 공간이기도 해서 놀이터처럼 친숙한 곳이죠. 8살과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방선 씨. 아빠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아내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사실 10년 전 결혼할 때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흔치 않아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는데요. 남자가 플로리스트라고 하니까 이제 생소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불안하시기도 하고 평생에 이제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거야. 이제는 플로리스트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졌고 무엇보다 전문성과 노력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든든해 하신답니다. 이거 무슨 꽃이야? 너무 귀여운데? 그 롯데 공사했던 거? 그때 아빠 그래, 공사했던 롯데 아빠 공사했던 이랬던데 아빠 공사했던 아빠가 매일 나무랑 꽃을 그리니까 매일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애기들도요? 네. 그렇다면 아이들이 자신처럼 플로리스트의 길을 선택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 잘 그린다. 전 너무 좋죠. 같이 얼마든지 걸을 자신도 있고 뛰어다니면 더 좋은 거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 너무 즐겁죠. 같이 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은 이미 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기심 많은 나이, 늘 지켜봤던 할아버지와 아빠의 꽃장식이 아이들에게는 놀이와 다름없는데요. 오늘도 지인에게 선물할 꽃을 아이들과 함께 작업해봅니다. 직접 꽃을 고르고 스스럼 없이 꽃을 꽂기 시작하는 아이들. 꽃을 선택하는 것부터 가위질하는 것까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나뭇가지 같이 써야 멋있어. 멋있게 해봐. 옆에서 지켜보는 제작진이 다 긴장될 정도로
일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씨. 네, 집중할 때는 집중만 해요. 뭐라고? 네. 집중할 때 집중밖에 안 해요.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꽂히면 특히 6살 유리는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몰입하는 중. 다 해놨다. 꽃장식 할 때는 전문가인 아빠도 그저 구경만 하는 신세입니다. 형제지만 서로 다른 스타일로 만드는 것도 그저 신기할 뿐인데요. 꽃을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높낮이를 기본적으로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꽃들의 이제 운동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성들이 한 올 한 올 겹치지 않게끔 생동감 느끼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형선을 이렇게 도명식으로 갖췄어요. 왜냐면 하기가 둥그스름하니까 플로리스 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성인 수준은 당연히 뛰어넘었고요. 성인 수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저한테 배운 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완성된 꼬마 플로리스트들의 작품입니다. 스스로 터득하고 즐기며 만든 작품이라 더욱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장난기 많은 평범한 꼬마들이랍니다. 서울의 한 칵테일 바.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콜라보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칵테일과 꽃 장식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저 있습니다. 노란 주류 쪽이랑 콜라보를 했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고 일본, 방콕, 한국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네요. 물론 이제 장식을 하는 경우는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조금 꽃을 얹는 정도는 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기술자끼리 같이 하는 거는 생소한 것 같아요. 노란색 칵테일에 어울리는 노란색 꽃 장식. 보기만 해도 황홀한데요. 이건 단순히 시연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칵테일 기술자와 서로 경쟁하듯 만들어가는 콜라보 자리이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먼저 칵테일 기술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로 빛깔을 내고 위에 장식을 더합니다. 같이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며 플로리스트 방선 씨가 그에 어울리는 꽃장식을 만드는 거죠. 색감부터 어우러지며 또 하나의 작품 완성. 네, 됐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즉석인가요? 네, 즉석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바텐더 매니저님께서 네네. 지금 이렇게 장미 놓으시고 이렇게 또 허브인가요? 네네, 타임이라는 허브. 네, 타임으로 이렇게 덩쿨처럼 연출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거기서 지금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덩쿨을 네네. 표현했어요. 제가 같이 하기가 좋구나. 네. 괜찮다. 잘해보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 즉석으로 펼치는 콜라보 대결. 아니, 콜라보 작품인데요. 플로리스트의 감각과 재치가 있기에 연출 가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 칵테일만 보기에는 되게 심심한 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도 꽃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렇게 이제 완전히 꽃꽂이를 해서 이제 딱 이제 옆에 소품처럼 딱 같이 나오니까 하나의 칵테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칵테일을 포함한 하나의 작품이 나가는 거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색상에서도 더 이상의 것들을 만약에 보여주실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저도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많거든요. 그럼 뭔가 콜라보를 해서 어떤 하나의 뭐 사업 아이템이 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템이라는 건 1차적인 것 같고 2차적, 3차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형태로까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이제 자신의 재능을 더 많은 영역에서 실험하고 사람들과 함께 색다른 시도를 하는 마이스터 플로리스트 방선 씨. 그의 새로운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방선 씨도 이분을 만날 때면 늘 긴장을 한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길래 그럴까요? 꽃이나 식물에 대해서 논하는 건 자신 있는데 마케팅 능력은 꽝이라서 제가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초고수를 찾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그 고수시니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국내는 물론 동남아로 플로리스트의 사업을 넓힌 방선 씨. 방콕에 매장을 내고 운영 중인데요. 승미 씨는 그곳에서 사업적으로 알게 된 지인입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어 마케팅 쪽으로 조언을 구할 때면 찾아온답니다. 마케팅적으로는 좀 기초도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아, 기초가 없죠. 네. 기초가 없고 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만 마케팅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사람이 다 전문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혼나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꽃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로 뭐 어떤 온라인상의 마케팅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직접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아는 대로 말씀해 드린 거를 직접 실현해 내시고 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늘려가는 방선 씨. 그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독일을 왕래했던 그런 정보들과 방콕에서 사업 경영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봤던 그런 자연의 식생적인 것들을 세 개를 이렇게 통합시켜서 사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동해가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레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구상하고 있고요. 식물을 사랑해서 시작하고 식물을 공부하며 늘어가고 밤새워 일해도 즐거운 열정이 샘솟는다면 그게 바로 플로리스트라는 방선 씨. 그는 오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묵묵히 길을 갑니다.